주말 아침에 만나는 지식 콘텐츠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훈 팀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말에 편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뭐 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 내용들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난 방송에 비해서 지금 또 변화된 상황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전화 통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빈살만과 라이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좀 더 이제 빈살만이 좀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해줄 것을 원했던 반면 빈살만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약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란하고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했죠. 네. 그 이후에 처음 통화를 했답니다. 정상 간에. 그랬는데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는 사실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봉합해 놓은 수준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밀집한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통화였죠.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랑 네. 오늘 이제 나오셨을 때 그 사이에 좀 텀이 있잖아요. 네네. 그 텀에는 뭐 그게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나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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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돔이 지금 뭐 예.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마치 꿈의 요격 맞아요.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엄청나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아니, 사진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밤에 로켓 올라가는 사진도 많이 어.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이 전쟁이 나고 나서 전부 다 이제 그거 뻥이었다. 뻥이었다. 네. 하마스가 로켓을 일제히 너무 많이 쏘니까 예. 완전히 뻥 뚫린 거 아니냐, 아이언돔이. 아. 그래서 로켓 사망자가 되게 많이 나온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망자가 지금 1,300명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예. 하마스 대원이 이 지상군이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 마을에서 민간인들을 죽인 사망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 로켓의 사망자는 지금 정확하게 한 5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 중에 전체 사망자 중에 50명이면 그렇게 아이언돔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요격률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90%라고 하지만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숫자를 동시에 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다 요격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 70% 정도? 어.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사망자가 사상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요격 시스템이 작동이 안 했다면 제가 봤을 땐 예. 사망자는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그 네. 아이언돔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정말 압도적인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방공 시스템인지 뭐 어떻게 그것은 무기 예. 어떤 미사일이냐에 따라 다르죠. 아 그래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장사정포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예. 뭐 저기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장사정포의 속도가 아니고 아주 조악한 로켓이잖아요. 네. 미사일도 아닙니다. 어. 그래서 아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격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저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보고 막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드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 로켓이 너무 빠르면 네. 잡기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많이 쏘면 그러니까. 또 놓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난리 난 게 가자지구 인근의 이스라엘 마을에 아이들용 유아가 죽은 숫자가 이제 40명인데. 아 저는 진짜 그 뉴스 예. 보고 네네. 와 정말 미쳤구나.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예. 저도 저번 방송에서 아이들을 참수한 그렇게 했다는 뭐 이스라엘 예. 대변인의 얘기도 있었고 네. 상당히 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나중에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 물어보니까 그런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전을 좀 펼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미지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항상 전쟁은 이미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사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이미지 전쟁이라는 그 거기서 놓고 봤을 때 사실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들이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한 걸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반격을 해서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잔인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니즈가 맞다는 거는 네. 이게 좀 더 좀 잔혹해질 가능성, 이게 지금 전쟁의 양상이 좀 더 잔혹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 쇼타임이죠. 왜냐하면 일단 일격을 받았고 벌써 1,300명이 죽었고 지금 뭐 4일째, 5일째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예.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느냐 마냐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팔레스타인 측에 이제 피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국제 여론이 다시 이제 환기가 돼서 이스라엘 쪽을 압박할 겁니다. 어.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가 무조건 잔인한 거를 보여줘서 내가 강하다, 마초 같은 느낌을 준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 국제 사회가 예. 하마스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하는 얘기 IS와 똑같다, 알카에다와 똑같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 생각에는 하마스가 그거는 민간인들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그렇게 큰 득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하마스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원리주의다 아니면 또 뭐 민족주의다가 뭐 결합한 단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또 네. 너무 잔혹하니 네. 이걸 테러 단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그 하마스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테러 단체냐 아니면 민족주의 단체냐, 독립운동 단체냐. 그렇죠. 지금 최고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예요. 예.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두 개 다가 결합이 돼 있어.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야. 그러니까 야, 전략이 좋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고 예. 이슬람법으로 통치하는 이슬람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고 하고 예. 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원하니까 독립운동 단체도 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 또 것이죠. 종교적인 명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이제 그런 문제이고,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하마스라는 단체가 단순히 전쟁만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어. 하마스라는 단체가 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 지역에서 풀뿌리처럼 딱 붙어서 이렇게 가자 주민의 인기를 얻냐 하면 가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돈을 줘서 도와줘, 경제적 지원을 해줘요. 교육, 의료, 치료, 뭐 구제, 야. 그다음에 선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 무장 단체가 아니라.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무장 단체, 이런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네네. 무슬림 형제단도 마찬가지고요. 하마스도 이런 단체의 가장 주요한 두 개의 활동이 바로 첫 번째가 지하드, 즉 전쟁이라고 한다면 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걸 아랍어로 다우아 하는데 선교예요. 선교 활동, 구제,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런 모든 소셜 서비스를 누가 해준다고요? 무슬림 형제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체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하마스도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뽑혔다면서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선거를 2005년 정도 했었죠. 들어와서 선거에서 이겼죠. 그럼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건가 보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무바락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선거를 했는데 무슬림 형제단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모하마드 무르시라는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야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시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야, 그 교육과 여러 의료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는 진짜, 야, 이게. 박사님, 근데요. 네. 이 하마스라는 단체가 그러면 민족주의 단체냐 테러 단체냐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네. 뭔가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하마스가 사실 이제 뭐 언론에 얘기 나온 거는 뭐 2년 동안 이걸 뭐 준비를 했다.
아니면은 또 묘한 이런 타이밍에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타이밍, 이 왜 이렇게 최소 뭐 나왔을까요? 1에서 한 예. 2년 정도를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번 기습 작전이 정교하고 정밀하고 잘 계획이 됐던 것이고 타이밍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0월 7일이었죠. 네. 10월 7일이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10월 6일이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이 초기에 완전 참패를 했어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해서 예. 완전히 죽었다가 미국의 무기 지원을 통해서 다시 전세를 뒤집어서 결국 살아나온 죽었다가 살아나온 전쟁. 예. 요게 10월 6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10월 7일에 2023년에 10월 7일 즉 50년 지나서 그 하루 더 되는 날에 딱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겐 1973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용감스럽게 용맹하게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보자라는 하마스의 예.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네. 중재로. 이게 이제 이란도 안 좋아하고요. 하마스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지원하는 단체는 이란이었고요. 네. 예. 가장 최대로 지원한 단체는 이란이었기 때문에 이란은 자기의 프락시, 즉 대리 조직인 하마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를 사보타지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번 작전으로.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이밍이 이번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마스를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요 좀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마스 쪽에서는 싫다고 하셨는데 네. 사우디가 요번에는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아니라 예.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부분에 아 주목하셔야 하마스를 됩니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사실 두 개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네. 좀 더 다시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네. 두 개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씀은 예.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온건파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온건파. 예, 보통 우리가 그걸 그런 정파를 합해서 PLO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 그러죠. 네. 우리 예. 야살 아라파트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아라파트가 노벨 의장이 있던 네. 그게 예. PLO고요. 그거는 전체를 다 합한 하나의 조직이고 가장 또 온건한 정파 중에 가장 큰 정파는 파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타. 예. 아. 그게 의장이 바로 아라파트 의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고요. 하나가 있고 예. 가자 지구에 지금 하마스가 제가 말씀드린 강경파가 하나 있고 아 두 개가 있는데 빈살만은 이쪽이구나. 저기. 네. 예, 온건파. 그렇죠. 온건파죠. 예. 근데 온건파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뭉투려 그러니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 제일 싫어하는 것 두 가지 또는 청기누설 됩니다. 첫째 이란,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가장 강력한 적이죠. 네. 사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란입니다. 가장 두려운 국가가 이란이고요. 예. 두 번째가 하마스 같은 애들이에요. 무슬림 형제단, 음. 중동 지역 내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이것들이 가장 무서운 단체. 예. 아 이게 청기 누설급입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됐구나. 아 그래서 50년이 지난 하루 지나고 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어떤 뭔가의 그 뭐랄까요 노이로제 과거에 저는 그렇게 해서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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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분쟁은 있었지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전쟁처럼 비화된 데에는 그러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 좀 너무 강경파가 득세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구구적인 정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많이 했었어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정착촌을 더 짓자. 그다음 팔레스타인 차별하는 거를 더 하자.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린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혀 막지를 못했어요.
뭐 재산, 자동차나 집에다 불을 지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어떻게 그런 일을 방치를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도 구구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측에도 지금 하마스 같은 이제 구구파가 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타이밍이 온 것이죠.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앉아 있으면 온건파에게 밀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충돌하면서 결국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론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하마스가 와서 막 공격하고 민간인도 죽이고 뭐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내 여론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 내 여론은요. 예. 9.11 9.11 테러 당한 느낌, 진주만 공격당한 느낌. 하마스가 기습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1,300명이 사망하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유대인이 사망한 적이 있었나? 거의 패닉, 완전 패닉이고 공황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요. 원성이 예. 이만 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요. 예.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게 뻔해 보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지 않으면 네타냐후 자체의 목이 날아갈 위험성을 느끼게 되니까 결국 투입은 하긴 하겠네요. 그것도 저도 높다고 보는데 예. 네. 지상군 투입이 어려운 이유는 들어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피해자가 사상자가 엄청 날 거고 네. 일종의 이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또 이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공격을 안 하자니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고 네네. 공격을 하자니 인질로 잡혀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진퇴양난 딜레마인데요. 저는 지금 150명 정도 되는 인질 그거와 상관없이 계획을 하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죽인다 해도 예. 설사 그 사람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예. 만약 그 협박 때문에 전쟁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하마스에 굴복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오히려 더 악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너무 강성이면 네, 네. 강경파니까 네. 야 이게 진짜 누구 하나가 그냥 끝나야 일종의 치킨 게임 그냥.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가 하나 끝나야 끝나는 이게 전쟁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요번에 사실 이제 중동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동이라는 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은 어떤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하면은 매번 내전이 있고 네. 네. 수백 번의 내전이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유난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가온 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정말 크고 뭐 사망자 수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이게 예.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2006년부터 있었는데 네. 2006년, 2008년, 9년, 2012년, 예. 2014년 아유. 이게 이제 제일 큰 것만 지금 모은 거고요. 이게 그 하마스와예요? 예. 아니면 뭐 하마스 내지는 하마스와 동조하는 또 다른 네. 조직이 있습니다. 예. 이슬람 지하드라는 좀 더 작은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전쟁한 것도 있고 하마스 단독으로 전쟁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큰 것만 모아놓은 거고요. 2019년에도 뭐 3, 4일, 일주일, 2021년에도 있었고 2023 올해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가장 큰 길게 했던 게 2014년에 50일을 전쟁을 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도요. 예. 없죠.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1,000명 이상 죽으니까 달라진 게 아닌가. CNN도 지금 24시간 이것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전에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간 차별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민족에 합니다. 대한? 네. 어떻게 아니 2014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은 숫자가 2,000에서 2,50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보여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요런 잠시만 요런 관심은 그 미국에서 사실 미국의 어떤 사회를 좀 보게 되면 유대인에 대한 그 어떤 세력이 좀 미국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네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이슈화되는 것도 없잖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지금 항모 전단도 보내고 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겠다 그러고 토니 블링컨도 바로 보내 이런 것도 이 미국의 외교가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확 쏠리니까 지금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보지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잘렌스키가 상당히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분쟁 중에는 이스라엘인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그러면 네. 그게 전력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전력이 좋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그걸 믿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번에 허를 찔린 거예요. 아, 예. 그 전에는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와서 예. 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가 이전의 경우 사례가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내전을 많이 하면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허를 찔릴 수가 있는 그 서로가 요인이- 서로를 이제 속고 속이는 건데 예. 이스라엘이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 그래요? 자만했어요. 그래서 오. 자신들이 하마스는 왜냐하면 그 이번 전쟁 나기 전에 어떤 그 움직임들을 보면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는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햇볕 정책처럼 가자 지구 주민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제재 해제, 경제적 도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노동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내어주어서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그다음에 까타르가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허락해 주었고 네. 여러 가지 아주 유화적인 조치를 인센티브 유인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하마스가 자기 가자 주민들이 좋아지니까 굳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필요를 안 느끼지 않을까. 아, 그런 이제 전략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걸 또 하마스 측이 이용을 속인 게 있어요. 올해 5월에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이스라엘하고 외롭게 전쟁을 했어요. 외롭게요? 예. 하마스가 전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유화책을 쓰니까 하마스가 전쟁을 하지 않지 않냐.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백 드리는 거예요. 봐라. 예. 전쟁하지 않냐. 근데 애들도 경제적으로 잘하면 예. 유아식 온건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걸 알고 있는 하마스가 그걸 다시 역이용한 거죠. 교묘하게 그것을 일부러 참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아끼기 위해서. 예. 무기를 아끼기 위해서 참전 안 했고 일부러 이스라엘 측에다가 우리 노동자들 비자 좀 더 주세요. 노동허가 더 내주세요. 계속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의 관심은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 속았던 거죠. 예. 그럼 지난 5월에는 위원님께서는 이제 잘못 전망했다. 저도 속았죠. 아, 속으셨어요. 저도 그때? 하마스한테 속은 거예요. 야, 위원님도 속으셨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속으면 다 속는 거지 뭐. 지금은 속은 거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도 상당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저도 엄청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요? 2월 10월 7일 날 아침에 이제 한국 시간은 오후니까. 예. 근데 평소 하던 대로 저는 이제 계속 그쪽 언론을 보니까 네. 딱 핸드폰을 넣는데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핸드폰에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다가 다시 되면 옛날에 남아있던 페이지가 쫙 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옛날 전쟁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와, 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현지에서만 연락 옵니까? 현지에서 연락은 안 오는데 예. 사망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이거 전쟁에서 100명 이상 난 적이 없어요. 사실 100명, 뭐 1000명, 뭐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뭐 200, 그러니까요. 300, 예. 좀 지나고 500, 600, 700, 800 와. 맞아요. 네. 충격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뭐 이제 영유아가 많이 죽었다.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의 이 사망자 수는 어떻게 팩트입니까? 사망자 수도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예. 뭐 국제사회에 어떤 더 자기를 어떻게 더 희생자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실제로 전쟁이 끝나면 유엔 조사 사망자 다르고요.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숫자 다르고요. 이거 주최 측과 이스라엘이 세는 사망자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오차를 빼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이거는 맞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망자 얼굴 다 보여줍니다. 이름하고 다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우리랑 다릅니다. 어. 이름 싹 다 가르쳐줍니다. 사망자를요? 사망자 다 가르쳐요. 사진 저 벌써 다 떴어요. 야. 그리고 사망자 본인이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진을 안 띄웁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으면 다 띄웁니다. 이미 벌써 많이 떴어요 온라인에. 아, 그 그래요? 말은 거의 오차가 크지 않을 수 네,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네, 네, 아니, 원래 늘 그렇게 해온 건 원래 그렇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원래 원래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문화가? 예. 일단 초기에는 이제 작전 때문에 예. 수사 때문에 보도 통제를 했다가 네. 그게 끝나면 모든 건 다 공개합니다. 이게 그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혹은 내지는 뭔가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득이야? 누가 이득입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돌려서 해보면 왜 하마스는 자기가 선제 공격하면 월등히 군사적으로 우월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10배, 20배의 보복을 해올 텐데 그렇죠. 그걸 알면서 왜 하냐? 왜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질문인데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아 메비우스 띠. 예, 예. 해결되지 왜냐면- 않는 띠. 예,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 2008년, 아, 9년, 2012년, 2014년 왜 했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계속 전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은 자신들의 의무예요. 종교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독립운동을 생각하는데 완전히. 그거 플러스 더보다 더 강한 신념이 있죠. 종교적 의무라고 종교적인, 아.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자기의 종교적 대의, 그다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민족의 대의를 위해서는 네. 희생은 어차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교수님 그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 게 네, 하마스는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없애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럼 네.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독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자기 거란 얘기예요. 아. 네. 어. 네. 근데 요르단강 서하는 지구에 있는 온건파들은 예. 일단 웨스트뱅크하고 가자만 주면 우리가 거기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그런 거 없어요. 팔레스타인 전체 땅은 아, 원래 우리 거였는데. 원래 우리 거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슬람의 재산, 유산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양보할 그 수 없다. 분쟁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내에 네. 그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네네네. 그 3대 예, 그렇죠. 알락사 사원도 있고 예, 예. 황금돔 있죠. 황금돔으로 돼 예, 있는. 예, 예. 그것도 그 일종의 하나의 그렇죠. 그런 예, 분쟁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어. 이슬람의 3대 성지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지가 상당히 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죠. 아.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뭐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좀 미래로 가서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이제 뭐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네. 뭐 어떤 국면 치달을까 했을 때 뭐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하나는 뭐 이스라엘의 하마스 진압 성공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5차 중동 전쟁 비화,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 이후에 인질 협상 여기까지인데 네네. 여기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3번이 가장 유력하죠. 3번이요? 네네. 어. 왜냐하면 2번 자체는 다른 중동 국가가 참전을 해야 되는데 예. 참전할 수 있는 또 참전을 원하는 국가가 없어요. 이란 말고는. 이란은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자기가 이스라엘과 맞짱을 떠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도 있죠, 하마스도 있죠. 예. 얼마든지 자기의 대리 조직이 대신 해줄 텐데 그렇죠. 굳이 자기가 나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죠. 네네. 요르단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죠. 시리아 좀 내전으로 바쁘고 정신 없죠. 레바논 워낙 약한 국가라 이스라엘과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한 거는 이제 헤즈볼라가 공격할 가능성은 있죠. 헤즈볼라. 참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진압할 수 있냐? 일부만 진압을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와 교전하고 어느 정도 진압을 하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나오면 다시 하마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실
하마스의 괴멸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세 번째 시나리오도 좀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그 네네. 임남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네. 알파고 기자가 네네네네네. 얘기했던 것들도 보면은 네, 어차피 이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평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일단 하마스가 잔인한 공격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잔인한 공격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너무 잔인해진다고 국제사회에 비춰지게 되면 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테니까 네네. 그걸 넘어서는 임계치가 어딘진 모르겠으나 그즈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인질 협상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인질 협상은 지금 전쟁 중에는 불가하다. 어차피 진짜 전쟁 끝나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카타르에서 지금 중재를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유럽의 시민권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도 예, 있어요. 그렇죠. 중국적 가진 사람들 좀 네. 지금 인질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국가는 이제 카타르나 다른 국가를 통해서 또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뭐 어차피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 비밀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 일각에서는 이게 한 8주 뭐 소위 얘기하면 2달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이건 완전 장기화로 혹시 생각을 저도 하시나요? 한 2달 길면 2달 간다. 아, 2달? 더 할 수도 있다. 예. 정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전이 잘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 가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여론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는 그만하자.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 이스라엘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진짜 하마스 없앨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마스는 일종의 민병대 같은 조직이고 뭐 군복이 있어요? 군복은 없습니다. 없어. 그럼 아, 군은 아니 근데? 하마스 군복은 하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마스라는 단체가 예. 그냥 하마스 이게 아니고, 네. 하마스는 정치국 폴리티컬 뷰로가 있어요.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폴리티컬 뷰로인데, 그런 사람들은 양복 입고 다니죠. 양복 입고. 양복 입고 완전 이제 정치인처럼. 정신처럼. 근데 이 사람들도 가자 지구의 일부가 있고 해외에 또 폴리티컬 정치국 위원이 따로 있어요. 또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또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또 있고요. 하마스 단체 밑에 무장 조직이 따로 있어요.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 이즈아틴 알 까슴이라는 무장 조직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마스 정치국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조직도, 시큐리티 조직도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가자 지구의 지역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슈라 카운슬, 마즈리스 뭐 슈라 카운슬 같은 것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마스가 뭐 하나의 뭐 정부네요, 정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 다음에 또 하마스는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일종의 정부이기 때문에 하마스 경찰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나라가 그 통치가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누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들어가면 이자들 가슴 이런 무장 조직과 교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하마스 경찰도 총 들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이니까 네, 네. 정당이니까 예를 들어 뭐 당 대표 예를 들어 예. 당 대표는 총을 안 들었으니까 안 없앴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일단 하마스라는 이름은 달았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다 그래요? 타겟이 됩니다. 네. 어.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정치인이 아니었고 예. 출발은 하마스였기 때문에, 예. 하마스에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표 타겟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그런 군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 사람들을 다 없앤다 한들 또 다른 하마스 팔레스타인 청년이 와서 하마스를 대체하는 거죠. 충원이 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죠. 계속 충원이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은 이미 수차례 하마스의 고위급 요인들을 암살을 해왔어요. 죽으면 다시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대체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론 타격은 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죽으면은 조직이 약간의 와해가 오지만 그렇죠. 항상 다음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괴멸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국 하마스는 없애기는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막연히 공격하기도 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가장 이스라엘이 좀 내고 있는 네. 어떤 뭐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없다. 피스는 없다. 아랍어로 살람은 없어요. 살람. 살람. 피시 살람. 살람이 없다는 건데 오늘 아랍어 많이 배웁니다 오늘. 네, 살람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아랍어는 살람. 살람. 네, 그래서 평화는 없지만 예. 그 중간 단계의 후드나 아랍어로 후드나라는 게 있어요. 정전. 정전. 네. 예. 그러니까 휴전. 휴전. 근데 휴전을 몇 년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10년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한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평화는 안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하마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잠정 협정, 휴전 같은 거를 하자. 예.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해서 10년. 그래서 10년에서 잘 되면 또 10년 예. 연장하고 그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지만 예, 그게 잘 깨진 안 돼- 거죠. 깨지고. 네, 중간에 깨진 거죠. 아.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양측 간의 후드나 예. 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야, 이게 될까?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될까인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마스에 대한 비판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도 비판 커져서 이스라엘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서 뭐 휴전을 그렇게 되면 휴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 휴전을 하죠. 아.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집트가 중재를 하기 때문에 예. 하마스 이제 정치국 위원들이 이집트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지금 베이루트나 지금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스라엘의 조건은 뭐다. 그럼 우리 조건을 이스라엘 들어줘라. 예.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해서 휴전을 합니다. 어. 근데 휴전을 하는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게 항상 문제죠.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좀 빗대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 이후로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네. 어떤 휴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좀 확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마스와 네네. 이스라엘도 혹시나 주변 강대국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그렇게 어떤 휴전이 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하면 예. 주로 이제 까타르 아니면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어. 하마스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그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가장 휴전 협상을 가장 잘했고 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가장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유력하죠. 그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집트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길래 그래 중재를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지. 네, 어떤 역할인가요? 이집트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도 친하고 하마스도 친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이집트는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네. 이스라엘과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가 문제가 생기면 이집트에 큰 부담이 돼요. 예. 그 가자 팔산 주민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집트한테 자기 경제도 어려운데 네. 팔레스타인 난민까지 들어오면 상당히 더 어려워지니까 어. 이집트는 항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다. 야, 학급 반장이야 반장. 예, 그쪽 지역 반장. 네. 예. 아 그래서 뉴스 보니까 뭐 이집트가 그래도 한 6시간은 휴전해야 되지 않겠냐, 인도주의적 그렇죠, 뭐 지원을 네, 해줘야 되지 네. 않겠냐, 그 얘기를 이집트가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성공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지금 요즘에 언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중국이 이걸 굉장히 위기지만 기회로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좀 네.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될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사실 최근에 사우디랑 이란을 화해시켰던 게 중국이라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사우디라는 수니와 이란이라는 시아까지도 어떻게 보면 설득이 가능한 입장이 네. 중국이 네, 됐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의 배후에 그러니까 뭐 헤즈볼라나 아니면 그 저기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란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란이 이들을 좀 설득해서 뭔가 이제 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네. 중국이 네. 그래서 중국이 이걸 뭔가 기회로 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본인이 이 외교력이 될 수 되면 하는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이 상황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치. 왜?
이거 지금 오히려 저 자기가 하마스를 지원해 이렇게 키워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키워왔는데 맞아. 갑자기 지금 저 쇼타임인데 갑자기 쇼타임을 끄겠다고? 예. 갑자기 불을 그러니까 꺼봤습니다. 이제 코치가 격투기 선수를 하나 키웠는데 그 네. 격투기 선수 잘하고 있는 거야 네. 혼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코치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있는 갑자기 중국이라는 뭐 어떤 동네 아저씨가 와서 좀 친하지만 예. 아저씨 와서 이거 좀 중단하면 안 되겠니? 아. 하면 중국은 안 되는데요? 아저씨 뭐예요? 역시 그렇게 관장님이 아. 와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여러 이제 그 강대국들이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강대국들의 어떤 속내를 네. 위원님이 보시는 그 어떤 관점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어차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 완전 끈끈한 동맹보다 더 동맹 친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시아는 관망하고 있겠죠.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의 관심은 이제 저쪽으로 이팔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런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무기를 단약을 많이 지원해 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가야 될 무기도 필요하고 단약도 많이 필요한데 네. 지금 상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어려운 공경한 처지에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거는 우리 전혀 문제 없다.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양쪽에다.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불똥이 우리한테 칠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요? 예. 우리가 무기 잘 만들잖아요. 단약도 많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뭐 많이 해주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네. 갑자기 미국 쪽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한테도 불똥을 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게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전쟁에 수가 대한 지원을 해라, 없지만, 예. 본인이 못하게 되면 예. 지금은 뭐 많다고 하는데 어. 탄약이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탄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예.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럼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줘라. 네, 네.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동 국가들이 그럼 한국이랑 건설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외교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지원해주면 안 되고요. 그냥 우크라이나에 주는 게 차라리 차라리 우크라이나에 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한 번 잘못 사용했다가 큰일 나는 쪽이 이 중동 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살나죠. 박살납니다. 이란 가서 페르시아만 안 하고 걸프만 하면 큰일 나죠. 회의 끝납니다 그냥. 회의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그냥 합니다. 거기서 회의 끝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기 누설에 1번이 이란, 네.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이었는데 네. 네. 그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면전은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전쟁에서 어떤 이란은 사실 예. 이 전쟁을 이제 뭐 자기가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배후에 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게 없죠, 뭐.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워낙 뭐 하마스하고 친하다 보니 최소한 하마스가 공격할 의도는 알았을 것이다. 네. 근데 또 일부 하마스 사람들이 얘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획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사우나도 가고. 영화 네. 대화처럼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열심히 이 계획을 잘 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근데 이란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전쟁에 관여할 이유는 없고요. 무기를 헤즈볼라한테 더 준다든지 만약에 우회적으로 그냥.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하마스도 뭐 어떻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지 예. 직접적인 미국하고 완전 적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다음 최근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0억 달러 우리 주고요. 그렇죠. 고로 교환하고요. 네. 그다음에 60억 달러 지금 까따르가 있는 거고 동결시켰대요, 미국이. 저 트럼프가 그거 니네가 60억 달러 주고 그 돈으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입장만 좀 곤란해졌었는데 네네. 미국이 그걸 아예 까따르에 동결시켰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다른 러시아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그렇고 이란 그렇고 다른 국가들은 뭐 특별히 유럽은 지금 이스라엘 계속 지지한다는 얘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는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제 안 그래도 내년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외교적으로 뭘 했냐 너가 막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그나마 지금 그 중동 지역은 미국의 중재 아래에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 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마냥 그냥 지지하는 것도
미국에게 그렇게 썩 좋은 카드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은 저렇게 철저히 이스라엘만 지지하는가? 네. 저것이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것인가? 주변 아랍 국가들이 다 싫어할 텐데 그런 측면을 네네.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하마스도 다 싫어해요. 아.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를 다 싫어해요. 이란 말고는 이- 시리아만 좋아하겠죠. 워낙 시리아하고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친하니까. 네. 예.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좋아하겠죠. 음, 그러나 걸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UAE, 사우디, 사우디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랬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 당연히 이제 레토릭으로서 그것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하마스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미움을 받고 있네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다가 예, 예. 그다음에 걸프 국가 왕정들을 싫어하죠. 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돈 안 주면 저 왕정들은 이제 친미 국가, 친이스라엘 국가들이다, 문제 있는 국가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이번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몰랐냐? 내부가 너무 정신없어서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네. 거기서 나오는 게 사법개혁 문제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비리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사법을 개혁하다 보니 내부 반발이 많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것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거 뭐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법 개혁을 지금 10월달 10개월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0개월 동안 추진했고 이거 반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10개월 동안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 전쟁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서 완전 내전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전쟁 전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분위기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숭숭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나라가 뒤숭숭하면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기 안 힘들다. 하죠, 안 하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예비역 장성들이나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 안 오겠다고까지 했어요. 이 사법개혁 반대하면서. 그래서 네. 군도 뒤숭숭했죠. 그러네. 그다음에 정보부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법개혁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파편화됐어 그냥.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정보부에서 군에서 여러 차례 나타냐후 총리에게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적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옆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불이 나면 우리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란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중단하고 지금 우리 전쟁 준비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시렵니까?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나타냐후 책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이스라엘 내부 문제가 이번에 실제로 그 하마스 공격에 빌미를 주었다. 허점을 완전히 노출했고요. 예. 뭐 군인들이 예비역 군대 안 온다는데 예비군 훈련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실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공군들의 대부분의 전력들이 다 예비군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예. 가장 강한 예비군이 이스라엘 예, 예비군이라고. 거의 뭐 한 40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뭐 이스라엘 뭐 절단 났네. 완전히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습을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음모론인데 공격이 오는 걸 네. 내가 사법 개혁 때문에 일부러 막지 않았다. 네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어떻게 이집트 정보부가 정보를 줬다잖아요. 네. 하마스의 움직임을 이스라엘 쪽에다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AP 통신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실 그다음에 뭐 관련 당국은 받은 적 없다고 시침이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반장이 줬는데. 여러 채널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여러 채널이 실제로 줬다고 지금 꾸역꾸역 우기고 있어요. 이것도 국정조사 해봐야 돼요 나중에 진짜. 야.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예. 그거는 본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시겠지만 정보가 워낙 많은 정보가 취합돼 들어오고 네. 어느 정보가 가장 고급의 실제로 중요한 정보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판단에 이제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에 대한 햇볕 정책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심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자족에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서 구멍이 난 거죠. 야, 이게 음모론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근데 우리 음모론이 박종훈 팀장이 얘기했을 때는 참 농담하고 있네 예. 또 음모론. 근데 그거를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될 지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청문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번에 예비군을 동원하게 되면서 동원된 인력이 35만. 인구의 몇 %죠 그게? 35만이면 거의 거의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에 지금 900만 넘거든요. 5%? 한 4%, 5%? 900만에 35만이니까요. 5% 되겠네. 많이 되죠. 4%. 예.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타격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노동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고 지금 군대 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이니까 생산력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한창 일할 그 생산 인구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 젊은 남자들이 다 지금 예. 군대 가서 지금 이제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와, 실질적 예. 경제 타격도 엄청나. 실질적 경제 타격은 이전에 이미 왔었어요. 음. 사법개혁하면서 하면서 사법개혁하면서 이미 사법개혁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자본 유출도 많이 되고 국내 유출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지금 괜히 해가지고 예. 그 나라를 망쳐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쳤다. 나타냐후 총리가. 참 이건 이 전쟁이 끝나도 이 내부적으로도 뭔가 큰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분쟁은 끝나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반드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죠. 예.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뭔가 법을 개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했더니 법 개혁해서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후폭풍 오는 거죠. 또 아. 시위 나올 거고요. 진상조사위원회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 네. 그럼 일단 사실 하마스를 완전 색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예. 그 위원님 보실 때 이게 물론 과거에 여러 내전도 있고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를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예. 장기 휴전. 장기 휴전. 장기 휴전. 그것 말고는 그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아예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평화는 없다고 하니까 후드나라는 아랍어 단어 즉 장기 휴전을 하는 것 말고는 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고요. 대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4년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대통령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되더라도 반드시 이 평화 협상을 재개해서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어. 그나마 이 지역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 어.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겠지만 네네. 최악은 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 근데 미국이 워낙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으로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거 시간 대비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안 난다. 예. 다른 거 업적을 하는 게 낫지. 과거에 많은 경험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데 이제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예. 자기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좀 바이든이 이제 가상 대결에서 좀 밀리고 있으니 그렇죠. 이번에 좀 이런 협상에 네. 좀 선봉장에 서서 좀 빨리 이루어지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저도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진짜 그렇게 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사실 국제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 보고 중재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팔 문제를. 우리나라요?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중재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왜냐? 미국이 너무 친이스라엘적이다. 아. 차라리 정말 이익이 없는 예. 네.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아시아의 한국 같은 나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팔 문제를 중재할 수 있지 않니? 왜 우리나라일까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팔산 그 지식인 인터뷰를 갔더니 그렇게 아, 그래요? 얘기했어요. 아니 일본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 일본은 이팔 대표자들 우리가 호텔하고 시간 다 줄 테니까 예. 언제 와도 도쿄 와서 평화 협상하세요. 네. 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오. 그렇게 우리도 좀 이제 외교도 더 잘하고 예. 국격도 올라가고 했으면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소리를 내고 우리의 네. 또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겁이 많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중동 원유 의존도도 높고 그렇죠. 막 이런 예. 가스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하다 제가 좀 너무 보니까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 예, 그렇긴 한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일본도 사실 각자 각국에 전화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 네. 보니까 안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금기 아니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는 성과가 상관없이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하려는 거를 상징성이 있는 거고. 야 한국이 니네가 그래도 어쨌든 어. 이걸 하려는 의지, 예. 야, 니네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예. 니네 시각은 정말 훌륭하다. 예. 이팔 문제를 니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아, 저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시사는요. 예. 끝으로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남북 대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도 대화를 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대화를 안 풀어가지고 골문 상처를 놔둬가지고 좀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대화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예.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 휴전. 그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가장 현실적인 하고 대안이죠. 좀 대화로 좀 푸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화다. 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전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인상이 남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 맞아요. 그 말씀도 좀 인상이 남습니다.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어찌 보면 네. 휴전이라는 점에 봤을 때 잘 우리나라가 알죠. 가장 큰 선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도도 조언해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70년 해봤는데. 네, 야 이거 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아마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또 네. 새로운 국면이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3프로 TV도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과 대화 시간을 바로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겁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